그 녹취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다음 이제 2교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작년 7월 12일에 이하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한번 틀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응.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인신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그 변호사 민대락도 있고 응?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되나?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영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전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학법. 아무튼 저희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뭐 뇌물로 또 더 줬다. 뭐 그런 걸 줬다. 뭐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터뜨리지 말아야지.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무슨 문제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자, 굉장히 나직한 목소리로 그런데 매우 진실이 담겨 있는 조금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러잖아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휘발성이 크다. 거기에 그리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변호사 대납한 것, 변호사비 대납도 인정하죠. 그다음에 로비를 했다. 여기 2심 재판도 있고란 말도 해요. 2심 재판도 있고. 그리고 무죄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비 대납도 이화영 입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로비했다는 것도 대법관 아니라 2심 재판도 있고 무죄 나올 때도 있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죄 나온 게 1심, 3심 계통이니까 1심과 대법원을 다 로비를 했나? 2심 재판도 있다는 건 2심 재판도 시도했는데 안 먹힌 거죠. 거기 굉장히 꼿꼿한 재판부였다고 하니 자, 두 개 다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것도 이화영 지사 부지사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저희는 이지사 조직을 관리했잖아요.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그러니까 이 김형태 변호사는 근데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는 논란만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대북 송금이나 일단 대장동 이런 것처럼 질질 끌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터트려도 그러니까 그 터트리면 안 돼요. 터트리지 말아야지라고 이화영 표현이 또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로비를 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이제 이 김영태 변호사는 어떻게 하든 조금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기 이화영 부지사가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아요. 그렇게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상황이 아니란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영태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클라이맥스 같은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이죠.
또 김명태 변호사가 그럼 이거 최악으로 가정해 봅시다.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변호사비 대납하면 문제인가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자 완결적으로 변호사비 대납도 있었다. 법원 로비도 있었다. 그 2심 무죄 나올 때 다 했다는 취지. 그리고 조직의 그 관리하는 비용을 김성태가 대줬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님 생각과 달리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그 과정을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겁니다. 이거. 예. 이러니까 이게 매우 구체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전후 사정 이 재판이라든지 법원 로비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조직 돌아가는 왜냐면 이화영 부지사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 쪽 사람이었다가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당시 지사를 돕느라고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쪽이 이렇게 묶여 있는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쪽 와서 부지사 하다가 그 대북 송금에 연루돼서 지금 저렇게 영화의 몸이 되고 1심에서는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9년 6개월이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가서 9년 6개월 10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내가 살 길은 내가 이 나이에 10년 저 만약에 지금 저 재판 말고도 새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북 불법 송금하고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뇌물이다. 뇌물을 받은 거라고 하는 취지의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의 뇌물을 하는 역할에 또 이화영 부지사도 또 연루돼서 그걸로 또 추가 기소가 돼 있어요. 저것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만약에 그 받는다면 지금 1심 9년 6개월 받은 이 재판 말고 또 다른 재판 그러면 이거 뭐 10년을 훌쩍 넘겨서 선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나를 사면해 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둘째 이거 뭐 내가 이러다가 나 혼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느니 사실대로 풀자. 다 털어놓자. 내가 사실 이재명 지사한테도 보고했었고 이런저런 김성태 전 회장 김성태 피고인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고 나도 안다라는 해서 자백을 하면 감경이 되니까요. 두 가지 중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화영 그 부지사가 면회를 받던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속하고 있다. 내가 죄를 대신 받고 있다. 대속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인 단어의 표현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야말로 정말 이 고뇌찬 고뇌찬 마음의 행로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지금 작년에 이화영 그 부지사의 입에서 나온 저 녹취, 저 육성에는 나직하고 겁에 질린 그러나 조용한 목소리로 이 세 가지 의혹 있습니다. 김성태가 다 압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불러서 혹을 때려다가 혹을 잔뜩 붙이게 됐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금 부메랑에 맞을 지경이 됐다라고 스토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왜 문제인가의 일부분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수사도 됐었지만 뭐 변호사비 대납이나 재판 로비도 수사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좀 흐지부지 됐거나 좀 잊혀졌던 것들이 확 불거졌을 뿐 아니라 추가로 광장이란 조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그 뒷받침을 하는 조직의 정치 자금을 쌍방울에서 대줬다. 김성태 전 회장이 대줬다. 이런 의혹 불거졌죠. 그다음 재판 로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김만배가 저 권순일 대법관 찾아가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쌍방울 돈이 들어갔나? 아니 하급심도 있었나? 막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금 묻혀졌던 그리고 조금 속도가 떨어졌던 이 혐의들의 이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다가 여기서 사실은 검찰이 압박을 해서 제가 이렇게 거짓말처럼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뭐 회유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뭐 아시잖아요. 뭐 연어를 먹었고 뭐 어디 잘 안 보이는 거기 가서 뭐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었고 그러면서 뭐 술도 한잔 했고. 근데 그 얘기한 거, 그 주장한 것 한 건도 일시 장소가 부합되는 게 없었어요. 그 시간에 다 검찰 수사 받으러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연어를 배달했다는 배달집 가게집 주인
증언이라도 뭐 해당하는 사람 누구 하나라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딱 맞는 그 일시 장소에 이 사람 이화영 부지사가 그 검찰 수사받는 그 장소 검찰청에 가 있었다는 뭐 하나라도 내놔야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많은 합리적인 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려 한 다음에 이 진술을 다시 되받고 하느라고 마구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뒤집어 보겠다고 불러다가 제가 또 압박받았어요. 이 청문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청문회 장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제가 얘기한 걸로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굉장한 압박과 양심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박준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 번복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사법 방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한 사법 방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밝혀지고 이 녹취록에 따른 이 충격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민주당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불러서 듣고 싶었던 얘기와는 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결과까지 이어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을 또 다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어제 고발했죠. 어제 고발했습니다.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이런 혐의로 또 추가 고발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의혹만 불거진 게 아니라 또 추가 고발까지 이루어져서 또 수사를 받게 됐으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화영을 불러서 듣고 싶었던 거는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내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그런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시청자들 앞에서. 근데 그거는 그 얘기는 쑥 묻히고 오히려 이 다른 의혹들만 쑥 완전히 불거진 데다가 당시에 이 진술 번복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설주환 변호사인데 이 진술 번복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이제 6월쯤인가 변호사에서 이제 뭐 사임한 건지 하여튼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김영태 변호사가 들어와서 저렇게 만나가지고 그때 당신 그런 번복 받았던 거 아니야? 근데 이화영 씨 그때 뭐 번복 그런 있었죠. 근데 저 걱정이 있어요. 두려워요 하면서 이 뻔히 녹취되고 있는 거기에다가 대놓고 김성태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의혹을 딱 얘기한 거고 그 설주환 변호사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화영 씨가 그 진술 번복할 때 회유 압박이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주환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 진술 번복할 때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변호인 입에서까지 이 얘기는 물론 청문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건데 그 변호사 입에서까지 도대체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그걸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을 했을 때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요만큼의 얘기도 더 못 끌어낸 거예요. 오히려 아니라는 쪽에 상황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즉 이화영이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불법 송금 거액을 대북 사례금으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줬던 이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 그러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확 들어서 또 재판 확 받고 그러면 또 다른 그 벌을 확 받게 되는 요 끈을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했는데 이 끈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가 났고 그 끈이 단단해질 뿐 아니라 이재명 피고인에게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끈 소위 범죄의 끈이 또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화영의 녹취록 이 청문회에서의 녹취록과 이 후폭풍은 이런 새로운 문제 우리에게 새로운 의혹 새로운 거를 불거지고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우리는 그 새로운 문제점들을 지금 뭐 아주 현저히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째 포인트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후폭풍이 또 불거질 것인가? 자, 어떤 후폭풍이 또 불거질 것인가?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민의힘이 새로운 고발을 했어요. 새로운 고발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이런 거로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고발과 수사의 선상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이제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재판이 뭐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받고 있는데 뭐 더 수사받아봤자 뭐겠어. 그러나 이 사건들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이라 아니라 이미 재판받거나 이미 수사받거나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계속 연계돼서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죠. 자,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어떤 후폭풍이 더 있느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회장이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불질 않았대요. 근데 오는 11일인가 17일인가 이화영 피고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만 한 일주일 상간 언제 증인으로 나온다는데 이번에 더 많이 불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더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는 거에 기폭제가 이번 청문회의 이 이화영 씨 녹취가 공개되고 녹음이 전 국민 앞에서 틀어진 게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도 김성태 씨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재판 전략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나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좀 부는 입장이긴 했지만 아까 나왔던 그렇게 민감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게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참으로 공교롭게도 참으로 누구 예상과도 다르게 참으로 우연과 우연이 겹친 역사의 필연처럼 이게 전 국민 앞에 틀어졌고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가 그런 얘기를 알고 있다는 게 불거졌다면 뭐 이 김에 다 털어놓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조금 덜 털어놨던 얘기를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도 또 다른 후폭풍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후폭풍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쌍방울과 이화영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어져 있는 이 범죄 혐의의 끈이 더 강고해지고 더 끈이 더 많아질 그런 후폭풍이 불 수 있다. 그야말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도치 않은 나비 짓이 절대 이거를 꾀하려고 했던 나비 짓이 아니었던 그 나비 짓이 이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저는 또 하나 이 어떤 후폭풍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앞날의 행로와 앞으로 정치적인 운명과 관련된 것 말고도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법부가 사법 체계의 훼손에 대한 큰 우려를 안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로비를 받고 재판이 정말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도 그런 로비가 있었느냐 때문에도 사법부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 이번에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 피고인이죠.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 것이다. 또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서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이거는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 진행 중 확정으로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매섭게 지적했는데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전 세계가 삼권 분립해놓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던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도 사법부가 사실은 이승만 정부 때 민주주의가 상당히 흔들렸고 기반이 약했다고 했던 그 당시부터도 가인의 대법원장 시절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일찍부터 어렵게 지켜왔던 물론 중간중간 훼손됐거나 좀 흔들렸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정말 소중하게 키워왔던 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삼권 분립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법정으로 국회를 법정으로 국회 안으로 법정을 데리고 와서 법정에 나오는 모든 막 검사 불러다가 탄핵시키고 형사 피고인 불러다가 막 얘기하고 법원만 해도 증인 불러다 얘기하면 기회를 주잖아요. 검찰 측에 신문할 기회 주고 변호인 측에 신문할 기회 주고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피고인이 하고 싶은 얘기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다음에 판사가 판단하잖아요. 청문회 보셨죠? 청문회에서 이번에 그 국감 청문회에서도 보면 뭐 쌍방울의 그 비서실장인가는 증인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불리하다는 이 증언을 할 것 같으면 말 맞고 말할 발언기회 두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뭐 거짓말쟁이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야말로 균형추나 운동장에 기울어도 완전히 다수당에 기울어 있는 그 국회로 그 국회 청문회장으로 마음껏 법원의 재판정을 끌고 온다면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을 삼권 분립시킨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3심제를 무너뜨려서 저기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잠깐 스톱. 일로 와. 자,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3심을 해볼까? 대법원은 나중에 4심하든지 대법원 한 다음에 잠깐 4심 끝나면 내가 우리 5심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우리 사법부의 왜곡, 사법부의 뒤틀림의 첫 시발점이 이번 그 청문회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형사 피고인을 불러다가 마음껏 얘기하도록 한 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 뒤틀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 사법 왜곡이 뒤틀림의 시작이 될지 모르는 그 검은 그 어두운 그 지점에서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이 당시에 김영태 변호사 이화영 피고인의 녹음이 현출되면서 뜻하지 않은 또 이 변곡점 만들었다.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인생 모르고 사람 사는 거 모른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제가 사실 뭐 다른 주제도 하나 더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꼭 이화영 이 녹취록의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사실은 이걸 하느라고 좀 공부를 좀 했고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취록 전체도 한번 정말 다 읽어봤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그 청문회장에서 현출시켰던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보면 다른 부분들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녹취가 나옴으로 인해서 김영태 변호사나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것과는 꽤 다른 그런 많은 이 후폭풍이나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의 이 여진 내지는 여진이 굉장히 큰 강진으로도 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예고도 해드렸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국회 청문회에서의 등장 그리고 형사 피고인을 마음껏 얘기시키다가 이 여당 의원에 의해서 옛날에 변호사하고 접견하다가 한 녹취록이 있었네. 녹취록 공개. 이게 불러온 후폭풍이 제가 처음 우리 썸네일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청래의 자충수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탄이 됐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는 부메랑이 됐다. 이 전체의 얼개에 대해서 아마 오늘 보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대강 어느 정도 그냥 얼추 알고 계셨을지는 몰라도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왜 녹음을 했고 왜 이게 이렇게 불거졌고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구나를 조금 더 정연하게 이렇게 그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른 주제 있습니다만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뵐 때 한번 또 묶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는 이게 오랜만에 그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인 이화영 녹취록 파문을 조목조목 좀 짚어봤습니다.